충격적인 폭로입니다. 프리미어리그를 제패한 두 거장 감독, 위르겐 클롭과 엔제 포스테코글루. 이 두 사람이 축구 인생에서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동시에 가장 힘들어했던 존재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토트넘의 캡틴 손흥민이었습니다. 클롭은 손흥민을 가장 잔인하고 난해한 스승이라 칭하며 수비 전술을 수정하느라 밤잠을 설쳤다고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클롭에게 손흥민은 정복해야 할 공포였습니다. 하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최근 비공개 인터뷰에서 털어놓은 이야기는 클롭의 고백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충격적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손흥민을 가장 헌신적이지만 때로는 내 말을 가장 듣지 않는 선수로 기억한다. 그는 나를 매일 좌절시켰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전 세계 축구 팬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아는 손흥민은 감독의 지시를 100% 이행하며 헌신하는 팀워크의 상징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헌신적인 선수가 어떻게 감독을 가장 좌절시킬 수 있었을까요? 이 모순이야말로 우리가 지금부터 파헤쳐야 할 토트넘 리더십의 숨막히는 역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손흥민이라는 선수는 지난 10년간 토트넘에서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그는 단 한 번도 감독에게 불만을 표출한 적이 없었습니다. 벤치에 앉아도 교체되어 나와도 그는 항상 고개를 숙이고 팀을 응원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감독을 좌절시킬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반항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더 깊고 더 복잡한 리더십의 문제였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내 지시를 따르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가 틀린 것이 아니라 내가 놓친 것이 있다는 사실을요. 그는 나보다 팀의 상태를 더 정확하게 읽고 있었습니다. 이 고백은 축구계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감독이 선수에게 배운다는 것, 그것도 불복종을 통해 배운다는 것은 전례가 거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유명 축구 해설가 마틴 타일러는 이 발언에 대해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고백은 현대 축구 리더십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감독이 모든 답을 가지고 있다는 환상을 깨뜨렸다. 진정한 리더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가장 현명한 조언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다. 손흥민은 그 조언자였다. 이것은 단순한 축구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정한 리더가 되기 위해 때로는 절대 복종의 유혹을 뿌리치고 더 큰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는 우리 삶에도 적용되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조직에서 얼마나 자주 틀린 명령에 침묵하며 복종하고 있습니까? 손흥민은 그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안위를 희생하고 팀의 생존을 위해 감독에게 아니오라고 말할 용기를 가졌습니다. 손흥민이 던진 이 역설적 지시가 어떻게 포스테코글루라는 거장을 좌절시키고 결국 더 위대한 감독으로 성장시켰는지 10년 헌신의 이면에 숨겨진 손흥민의 숨막히는 리더십 전쟁과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눈물로 고백한 진짜 캡틴의 자격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이야기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토트넘에 부임한 2023년 여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는 절대 복종을 핵심으로 하는 포스볼이라는 공격적인 시스템을 가져왔습니다. 선수들은 감독의 철학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행해야 했습니다. 모든 선수에게는 정해진 위치와 정해진 임무가 있었죠. 이 시스템은 초기에는 무섭게 작동하며 리그를 뒤흔들었습니다. 모든 선수가 자신의 위치를 지킬 때 팀은 하나의 완벽한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기계가 작동을 멈추는 순간, 즉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는 순간 이 시스템은 취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취약점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날카롭게 간파한 사람이 바로 새로 완장을 찬 캡틴 손흥민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감독의 명령을 따르는 선수가 아니라 팀 전체의 온도를 감지하고 전술의 틈새를 메우는 대리 감독의 역할을 본능적으로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헌신은 겉으로 보기에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함 뒤에는 감독조차 몰랐던 혹은 외면하고 싶었던 팀의 생존을 위한 은밀한 반항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포스테코글루가 손흥민에게 느꼈던 첫 번째 좌절의 씨앗이었습니다. 과연 그 은밀한 반항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잠시 후 손흥민이 감독의 지시를 정면으로 거부했던 충격적인 경기 장면과 현지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 그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손흥민이 감독의 지시를 거부했던 첫 번째 은밀한 반항은 2023년 말 토트넘이 리그에서 연패에 빠지며 팀 전체가 깊은 침체에 들어갔을 때 발생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의 전방 압박 시스템, 즉 포스볼은 에너지가 넘칠 때는 무적이었지만 선수들의 체력이 떨어지고 상대팀이 이를 역이용할 전략을 들고 나왔을 때는 독이 되었습니다. 감독은 비디오 분석을 통해 더 강하게, 더 높게 압박하라는 원칙론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달랐습니다. 그 경기는 토트넘 홈구장 토트넘 하스퍼 스타디움에서 펼쳐졌습니다. 상대는 중위권 팀이었지만 그들은 토트넘의 높은 수비, 라인을 역습으로 공략하는 전략을 완벽하게 준비해왔습니다. 전반전이 끝날 무렵 토트넘은 1대1로 비기고 있었지만 선수들의 표정에는 지쳐가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하프타임에 라커룸에서 선수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우리의 철학을 버리지 마라. 더 강하게, 더 높게 압박해라. 그것이 우리가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다. 선수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그는 감독의 말을 들으면서도 동료들의 숨소리를 땀으로 젖은 유니폼을 무너지기 직전의 수비 라인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상태로 후반전의 높은 압박을 계속하면 팀은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후반전 70분이었습니다. 팀 전체가 지쳐 라인이 무너지고 있을 때 감독은 벤치에서 라인을 올려 라고 소리쳤습니다. 이는 무너진 시스템을 다시 세우려는 감독의 강한 의지였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정반대의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는 최전방 압박을 잠시 멈추고 손짓으로 미드필더와 수비진에게 라인을 잠시 낮추고 숨을 고르자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는 감독의 지시에 대한 명백한 거부이자 캡틴으로서의 전술적 월권 행위였습니다. 중계 카메라는 그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손흥민이 양손을 아래로 내리며 진정하라는 제스처를 취하는 모습, 그리고 감독을 향해 잠시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그것은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감독님, 지금은 제 판단을 믿어주세요라는 무언의 간청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중계 화면에는 짧게 지나갔지만 당시 경기를 분석하던 전문가들은 이 장면에 주목했습니다. 손흥민은 자신의 득점 기회와 체력을 희생하면서 팀이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감독의 철학보다 팀의 생존을 우선시한 것입니다. 당시 스카이 스포츠에서 이 장면을 지켜본 제이미 레드냅은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손흥민은 벤치를 향해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빛은 감독님, 지금은 당신의 원칙이 아니라 팀의 생존이 우선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는 단순한 선수가 아니라 팀의 생존을 책임지는 리더였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흥민의 지시를 따른 선수들은 라인을 낮추고 잠시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상대팀의 빠른 역습은 토트넘의 낮아진 수비 라인 앞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5분 뒤 체력을 회복한 토트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잡았습니다. 손흥민이 직접 골을 넣었고 토트넘은 2대1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그 골의 의미는 단순한 승리를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손흥민이 자신의 판단을 믿고 감독의 지시를 거부하며 팀 전체의 생존을 책임졌다는 증거였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손흥민은 훌륭했습니다. 그는 캡틴으로서 팀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승리의 기쁨 뒤에는 내 철학이 통하지 않았다는 씁쓸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경기 후 감독은 손흥민의 행동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훈련장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과 길고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훈련장 한쪽 구석에서 30분 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손흥민은 진지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고 감독은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이 대화에서 손흥민은 아마도 감독에게 자신의 불복종이 팀의 상황을 고려한 어쩔 수 없는 최선의 선택이었음을 설득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감독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감독의 시스템이 가질 수밖에 없는 맹점을 보완하려는 캡틴의 지극한 책임감이었습니다. 훈련장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손흥민은 감독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감독님, 저는 감독님의 철학을 믿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철학을 지키기 위해 잠시 멈춰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선수들이 무너지면 철학도 무너집니다. 저는 감독님의 철학을 지키기 위해 잠시 멈춘 것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 사건을 통해 절대 복종만을 요구했던 자신의 초기 철학의 유연성이라는 새로운 질문을 던지게 되었고, 이것이 훗날 그가 손흥민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손흥민은 자신의 득점 기회를 포기함으로써 감독의 전술적 성장을 유도한 것입니다. 과연 포스테코글루는 이 캡틴의 은밀한 반항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식으로 시스템을 수정했을까요? 손흥민의 은밀한 반항 사건 이후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깊은 내적 고통에 빠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축구 철학인 포스볼이 완벽하다고 믿었지만 손흥민이라는 가장 헌신적인 제자의 행동을 통해 그 시스템에 치명적인 맹점이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독으로서 가장 큰 좌절은 내가 믿었던 원칙이 최선의 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현실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특히 손흥민 같은 선수가 그 맹점을 지적했을 때 그 고통은 배가 됩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호주 출신의 감독으로 자신만의 독특한 철학을 평생 동안 발전시켜왔습니다. 그는 셀틱에서 성공을 거두며 유럽 무대에 이름을 알렸고 토트넘이라는 빅클럽의 감독 자리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의 포스볼은 단순한 전술이 아니라 그의 축구 인생 전체가 담긴 철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철학이 손흥민이라는 한 선수의 본능적인 판단에 의해 도전받고 있었습니다. 감독은 밤마다 비디오 분석실에 홀로 남아 그날의 경기 영상을 돌려보았습니다. 손흥민이 자신의 지시를 거부하고 라인을 낮춘 그 순간을, 그리고 그 이후 팀이 안정을 되찾고 승리로 이어진 과정을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감독의 머릿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내가 틀렸는가? 아니면 손흥민이 운이 좋았던 것인가? 만약 내가 손흥민의 판단을 인정한다면 내 철학은 어떻게 되는가? 그날 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자신의 오랜 멘토이자 친구인 전 감독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손흥민을 믿는다. 그는 최고의 선수이자 최고의 캡틴이다. 하지만 그가 내 지시를 거부했을 때 나는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다. 내 권위가 아니라 내 철학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그의 멘토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네의 철학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자네의 철학이 진화하고 있는 것일세. 최고의 감독은 자신의 철학을 고집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철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이네. 손흥민은 자네에게 그 기회를 준 것이야. 이 대화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는 손흥민의 불복종을 더 이상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대신 그것을 팀의 생존을 위한 캡틴의 헌신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손흥민은 감독에게 말했습니다. 감독님, 시스템은 살아있는 선수의 감정과 체력을 반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시스템도 숨을 쉬어야 합니다. 이 말은 단순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감독의 전술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술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 것입니다. 이 고백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클롭 감독이 손흥민에게 시달리며 수비 라인 간격을 5m나 낮추는 고통을 겪었던 것처럼 자신의 공격 전술에도 유연성이라는 고통스러운 변화를 도입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전술적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감독으로서의 자존심, 철학에 대한 신념, 그리고 권위를 내려놓는 과정이었습니다. 며칠 후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팀 전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는 선수들 앞에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지난 경기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나는 내 철학이 완벽하다고 믿었지만 때로는 그 철학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손흥민 캡틴이 그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선수들은 놀란 표정으로 감독을 바라보았습니다.
감독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선수에게 배웠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내 철학을 강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철학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특히 캡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손흥민은 감독의 이 말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은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그는 감독이 얼마나 큰 용기를 내어 이 말을 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손흥민에 대해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그는 나를 매일 밤 잠 못 이루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그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보다 팀의 상태를 더 정확하게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캡틴의 역할은 때로 감독의 눈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당시 영국 축구의 전설인 게리 네빌은 포스테코글루의 이 상황을 운명적인 시험대라고 표현했습니다. 감독의 가장 큰 시험은 자신의 철학이 벽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부수고 나갈 용기가 있느냐는 것이다. 포스테코글루는 손흥민이라는 완벽한 캡틴을 통해 그 용기를 시험받고 있었다. 손흥민은 감독에게 당신의 철학에 갇히지 말고 팀의 현실을 보라고 무언의 압력을 넣은 것입니다. 이는 손흥민이 개인적인 영광보다 팀 전체의 생존을 우선시했다는 증거이자 클롭이 스승이었다면 손흥민은 포스테코글루의 양심이자 성장의 촉매제였음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감독은 이제 자신의 권위를 지킬 것인지 아니면 캡틴의 지혜를 받아들여 리더십을 혁신할 것인지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은 토트넘의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과연 포스테코글루는 이 고통스러운 교훈을 어떻게 승화시켰을까요? 고민 끝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축구계 역사에 남을 만한 리더십의 대전환을 결정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고 캡틴 손흥민에게 전술적 위임이라는 궁극적인 신뢰를 보냈습니다. 이 위임은 단순히 자유롭게 뛰어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해라. 내 결정이 곧 우리의 전술이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감독은 자신의 시스템에 캡틴의 인간적인 유연성을 심어넣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 결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평생 동안 자신의 철학을 지키며 감독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는 선수들에게 명확한 지시를 내리고 그 지시를 100% 이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성공 비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 원칙을 깨뜨리고 한 선수에게 전술적 결정권을 넘겨주려 하고 있었습니다. 감독은 손흥민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감독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자네를 믿네. 자네가 지난 경기에서 보여준 판단력 그리고 팀에 대한 헌신을 봤네. 나는 자네에게 더 큰 권한을 주고 싶네. 경기 중에 자네가 판단하여 전술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 말일세. 손흥민은 놀란 표정으로 감독을 바라보았습니다. 감독님, 그것은 너무 큰 책임입니다. 저는 감독님의 철학을 존중합니다. 제가 감독님의 권위를 침범하고 싶지 않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권위를 침범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일세. 자네는 그라운드에 있고 나는 벤치에 있네. 자네가 보는 것과 내가 보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네. 나는 자네의 눈을 믿고 싶네. 이 대화 이후 토트넘의 전술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기 전 전술 회의에서 기본 틀을 제시하지만 경기 중 상황 판단과 조정은 손흥민에게 맡겼습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결정이었습니다. 만약 손흥민의 판단이 틀렸다면 책임은 고스란히 감독에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전술적 위임은 특히 위기에 처했을 때 빛을 발했습니다. 상대팀의 전술에 막혀 팀이 경직되었을 때 손흥민은 즉각적으로 포메이션을 변경하고 동료들에게 예상치 못한 움직임을 지시했습니다. 그는 감독의 벤치 지시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90분 내내 그라운드에서 팀의 심장 박동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경기에서 토트넘은 전반전에 0대1로 뒤지고 있었습니다. 상대팀은 토트넘의 측면 공격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하프타임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선수들에게 기본적인 조언만 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자네가 해결책을 찾아보게. 후반전이 시작되자 손흥민은 즉각 포지션을 중앙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는 측면이 막혔다면 중앙을 뚫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동시에 윙어들에게 더 안쪽으로 침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는 포스테코글루의 기본 전술과는 다른 형태였지만 손흥민은 확신을 가지고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후반 15분 손흥민의 중앙 돌파가 성공하며 동점골이 터졌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상대 수비를 교란했고 결국 토트넘은 2대1로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경기 후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승리는 손흥민 캡틴의 판단력 덕분입니다. 그는 상황을 읽고 팀을 이끌었습니다. 나는 그를 믿었고 그는 그 믿음에 보답했습니다. 이 순간 손흥민은 단순한 캡틴이 아니라 그라운드 위의 감독이었습니다. 그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철학을 이해하면서도 그것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유일한 선수였습니다. 토트넘은 이 대전환 이후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선수들은 감독의 지시와 캡틴의 판단이라는 두 개의 지침을 따르게 되었고, 이는 팀을 예측 불가능하고 유연한 조직으로 만들었습니다. 상대 팀들은 토트넘의 전술을 분석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토트넘의 전술은 경기 중에 계속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전술 분석가 마이클 콕스는 이 변화에 대해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토트넘은 이제 두 개의 뇌를 가진 팀이 되었다. 포스테코글루의 전략적 뇌와 손흥민의 전술적 뇌. 이 두 뇌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것은 현대 축구에서 보기 드문 리더십 모델이다. 포스테코글루는 이 경험을 통해 진정한 리더십은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가장 유능하고 헌신적인 사람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용기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철학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철학을 더 강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완벽한 파트너를 얻음으로써 말입니다. 나는 그를 통해 배웠습니다. 최고의 팀은 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심장의 소리를 듣고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요. 나는 그에게 내 전술을 완벽하게 이해했는지 물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에게 내가 나보다 팀을 더 사랑하는가를 물었고 그는 행동으로 답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나의 리더십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영국 언론은 이 사건을 토트넘의 리더십 혁명이라 부르며 극찬했습니다. 손흥민은 자신의 득점 기록을 포기하고 팀의 승리를 위해 감독에게 불복 종함으로써 결국 감독의 신뢰와 권한을 얻어냈습니다. 이는 돈이나 명예보다 진심과 헌신이 통제권을 가져온다는 최고의 가치를 증명한 순간이었습니다. 손흥민이 감독의 권위마저 능가하는 전술적 위임을 얻게 되자 그의 리더십은 폭발적인 파급력을 갖게 됩니다. 그는 더 이상 착한 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감독의 철학을 완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는 동료들 사이에서 손흥민의 위상을 영원한 주장으로 공고히 했습니다. 토트넘 라커룸의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수들은 이제 경기 중에 감독의 지시와 함께 손흥민의 눈빛을 읽으려 했습니다. 손흥민이 고개를 끄덕이면 그것은 지금 전술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손흥민이 손을 들어 올리면 그것은 라인을 높이라는 지시였습니다. 손흥민이 손을 내리면 그것은 진정하고 템포를 늦추라는 의미였습니다. 동료들은 손흥민의 지시를 감독의 지시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손흥민의 지시가 항상 가장 현실적이고 팀을 위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제임스 매디슨은 손흥민의 요구에 따라 포지션을 변경했고 수비수들은 손흥민이 지정한 라인에서 움직였습니다. 동료들은 손흥민의 눈빛과 손짓 하나만으로도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크리스티안 로메로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니는 우리 팀의 나침반입니다. 우리가 방향을 잃었을 때 그는 항상 올바른 길을 가리킵니다. 그의 지시는 명령이 아니라 조언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조언을 따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항상 옳았기 때문입니다. 토트넘의 한 베테랑 선수는 익명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감독님을 존경합니다. 하지만 소니는 다릅니다.
그는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우리에게 숨을 쉬라고 말해주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위해 200%를 뜁니다. 소니의 지시는 감독의 명령이 아니라 형제가 던지는 생명줄 같았습니다. 이 고백은 손흥민의 리더십이 계약 관계가 아닌 가족 같은 정과 공감 능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손흥민의 리더십은 특히 젊은 선수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브레넌 존슨, 데안 쿨루셉스키, 파페, 마타르 사르 같은 선수들은 손흥민을 축구를 배우는 스승이자 인생의 멘토로 여겼습니다. 손흥민은 그들에게 단순히 축구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프로페셔널리즘과 팀워크의 진정한 의미를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브레넌 존슨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니 형은 저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경기 전 준비하는 방법, 경기 중 집중하는 방법, 그리고 경기 후 반성하는 방법까지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저에게 가르쳐 준 태도입니다. 그는 항상 팀이 먼저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골보다 팀의 승리가 중요하다고요. 저는 그 말을 매일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 손흥민은 훈련장에서도 특별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나와 가장 늦게 떠났습니다. 그는 젊은 선수들과 함께 추가 훈련을 했고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선수가 경기에서 실수를 하여 낙담해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그 선수를 훈련장 한쪽으로 데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한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에서 무엇을 배우느냐다. 나도 수없이 실수했다. 하지만 그 실수들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너도 할 수 있다. 그 선수는 나중에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소니 형이 단순한 선배가 아니라 진정으로 저를 아끼는 형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더 자신감을 가지고 뛸 수 있었습니다. 손흥민의 리더십은 경기장 밖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팀 저녁 식사 자리에서, 버스 안에서, 호텔 로비에서 손흥민은 항상 동료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스타의 거리감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막내 선수와도 평등하게 대화했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한 코칭 스태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팀의 접착제입니다. 그가 있으면 팀이 하나가 됩니다. 다른 선수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손흥민이 중재합니다. 그는 양쪽의 이야기를 듣고 공정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감독도 이런 일에는 손흥민을 믿고 맡깁니다. 손흥민은 클롭 감독 편에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돈이나 명예보다 인격으로 동료들을 정복했습니다. 이제는 그 인격에 더해 감독을 능가하는 전술적 지혜까지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는 동료들을 정복했고 감독을 성장시켰습니다. 손흥민이 가는 곳이 곧 토트넘의 심장이자 전술이 되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내가 만난 선수 중 가장 완벽한 캡틴입니다. 그는 리더십의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카리스마, 헌신, 지혜, 그리고 무엇보다 팀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가 있어서 우리는 더 강한 팀이 되었습니다. 이 리더십은 토트넘이라는 조직에 인간적인 유대라는 영원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나더라도 그가 심어놓은 리더십의 가치는 오랫동안 팀에 남을 것입니다. 젊은 선수들은 손흥민에게 배운 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할 것이고 그렇게 손흥민의 유산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 유산이 앞으로 팀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6. 손흥민의 역설적 지시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적 위임 사건은 축구계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영국 전역의 전문가들은 이 리더십 사례를 두고 돈과 계약서를 초월하는 리더십이라며 극찬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토트넘 내부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프리미어리그 전체, 나아가 세계 축구계의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손흥민은 이 시대의 보기 드문 리더입니다. 그는 자신의 득점 기록과 개인 영광을 포기하고 감독에게 불복종했습니다. 하지만 그 불복종은 감독을 비난한 것이 아니라 팀 전체가 살기 위한 외침이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그의 손을 들어준 것은 위대한 리더는 권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현명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임을 증명합니다.
손흥민은 클럽을 넘어 축구계 전체의 돈보다 인격이 강한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레드냅은 계속해서 분석했습니다. 저는 수많은 캡틴들을 봐왔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완장을 차고 소리만 질렀습니다. 또 일부는 개인 기록에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다릅니다. 그는 완장의 무게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캡틴은 단순히 팀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캡틴은 팀의 심장이자 때로는 팀의 양심이어야 합니다. 손흥민은 바로 그런 캡틴입니다. 게리 네빌은 나는 손흥민을 보며 리더십의 정의를 다시 생각했습니다. 보통 감독은 선수에게 시스템을 믿으라고 강요합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시스템이 당신의 유일한 답이 아님을 믿으라고 감독에게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감독을 가르친 것입니다. 손흥민은 감독과 동료 모두에게 진심으로 사랑받고 존경받는 리더가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계약서에 묶인 것이 아니라 신뢰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끈으로 묶여 있습니다. 게리 네빌은 자신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시절을 회상하며 덧붙였습니다. 저는 로이 킨 밑에서 뛰었습니다. 그는 카리스마와 강인함으로 팀을 이끌었습니다. 그것도 훌륭한 리더십이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리더십은 다른 차원입니다. 그는 강요하지 않고 설득합니다. 소리 지르지 않고 귀 기울입니다. 이것이 현대 축구가 필요로 하는 리더십입니다. 티에리 앙리도 이 논의에 참여했습니다. 손흥민은 제가 아스날에서 캡틴을 했을 때 꿈꿨던 리더의 모습입니다. 그는 골을 넣으면서도 팀을 위해 뛰고 완장을 차면서도 겸손함을 잃지 않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그가 감독의 전술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그것을 조정할 용기를 가졌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매우 섬세한 균형입니다. 한쪽으로 기울면 반항이 되고 다른 쪽으로 기울면 맹목적인 복종이 됩니다. 손흥민은 그 완벽한 균형을 찾았습니다. BBC의 축구 전문 기자 필 맥널티는 심층 분석 기사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포스테코글루와 손흥민의 관계는 현대 축구 리더십의 교과서가 될 것입니다. 감독이 모든 것을 통제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감독과 선수가 파트너십을 이루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 파트너십은 아무에게나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양쪽 모두의 성숙함과 상호 존중을 필요로 합니다. 포스테코글루는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을 만큼 성숙했고 손흥민은 그 신뢰를 배신하지 않을 만큼 헌신적이었습니다. 가디언지의 칼럼니스트 조나단 윌슨은 전술적 관점에서 분석했습니다. 손흥민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리더십이 아니라 전술적 지능입니다. 그는 90분 동안 경기의 흐름을 읽고 상대의 약점을 파악하고 동료들의 상태를 체크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즉각적인 전술적 결정을 내립니다. 이것은 감독이 벤치에서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합니다. 포스테코글루가 손흥민에게 권한을 위임한 것은 현명한 결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분석은 손흥민의 리더십이 단순한 축구 선수의 성공을 넘어 조직 경영과 리더십 연구의 교본이 될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영국의 여러 경영 대학원에서는 손흥민과 포스테코글루의 사례를 리더십 강의 자료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런던 비즈니스 스쿨의 리더십 교수인 데이비드 톰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흥민 포스테코글루 케이스는 권한 위임과 신뢰 경영의 완벽한 예입니다. 많은 리더들이 권한 위임을 두려워합니다. 통제력을 잃을까봐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포스테코글루는 보여주었습니다. 올바른 사람에게 올바른 권한을 주면 그것은 통제력의 상실이 아니라 조직력의 강화로 이어진다는 것을요. 손흥민은 자신의 역설적 지시를 통해 감독의 권위마저 능가하는 신뢰를 얻었고 이는 결국 토트넘의 위기 극복을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의 리더십 유산은 돈과 계약서의 시대에 인간적인 유대가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지 증명하고 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펩 과르디올라 감독도 이 사례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손흥민과 포스테코글루가 이룬 것은 매우 특별합니다. 저도 제 선수들에게 자유를 주지만 손흥민이 가진 전술적 자유는 다른 레벨입니다. 그것은 감독과 선수 사이의 완전한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이것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감동적인 서사를 통해 우리가 배울 점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고민해 볼 차례입니다. 손흥민과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이 감동적인 서사는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속한 조직에서 혹은 가정에서 리더십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는 가장 헌신적인 사람이 때로는 가장 강하게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먼저 손흥민의 역설적인 리더십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용기 있는 불복종의 가치입니다. 손흥민은 자신의 안전을 희생하고 팀의 생존을 위해 옳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감독의 지시가 틀렸다고 판단했을 때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불복종은 반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나은 결과를 위한 건설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우리는 조직에서 틀린 답에 무작정 복종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상사의 결정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서도 내 자리가 위태로워질까봐, 미움받을까봐 침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손흥민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진정한 헌신은 무조건적인 복종이 아니라 조직을 위해 올바른 목소리를 내는 용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목소리를 내느냐입니다. 손흥민은 감독을 공개적으로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경기 중 행동으로 보여주고 경기 후 조용히 대화를 통해 설득했습니다. 그는 감독의 권위를 존중하면서도 팀의 필요를 우선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명한 불복종입니다. 둘째, 공동체 우선의 희생입니다. 손흥민은 자신의 득점 기록을 포기하고 팀의 균형을 위해 뛰었습니다. 프로축구 선수에게 득점은 곧 가치입니다. 득점이 많으면 연봉이 올라가고 더 큰 클럽으로 이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개인의 영광보다 팀의 승리를 선택했습니다. 우리의 목표 설정에 나만이 아닌 우리가 얼마나 담겨 있나요? 우리는 개인의 성과를 위해 팀의 화합을 해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승진을 위해 동료를 밟고 올라서려 하지는 않습니까? 손흥민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진정한 성공은 혼자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혼자 공을 독차지하려 합니까? 아니면 팀원들과 나누려 합니까? 손흥민은 골을 넣어도 어시스트한 동료를 먼저 찾아가 포옹합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이 동료들의 헌신 위에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셋째, 신뢰를 통한 권한 획득입니다. 손흥민은 떼쓰거나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독에게 저에게 권한을 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헌신과 지혜로 감독의 신뢰를 얻어냈고 결국 감독의 권한까지 위임받았습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어떻게 권한을 얻으려 합니까? 상사에게 저를 믿고 맡겨주세요라고 말로만 요구합니까? 아니면 작은 일부터 완벽하게 처리하며 신뢰를 쌓아갑니까? 손흥민은 10년 동안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해냈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았고 어떤 위치에서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쌓인 신뢰가 마침내 그에게 전술적 자유라는 궁극의 권한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넷째, 감독의 용기 있는 권한 위임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결정도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는 자신의 철학과 권위를 내려놓고 손흥민을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팀의 리더라면 여러분은 부하 직원의 제안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입니까? 그들의 의견이 여러분의 계획과 다를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화를 내며 권위를 세웁니까? 아니면 귀 기울이며 함께 해결책을 찾습니까? 포스테코글루는 보여주었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모든 것을 아는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더 나은 조언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그는 손흥민의 불복종을 위협으로 보지 않고 팀을 더 강하게 만들 기회로 보았습니다. 다섯째, 소통의 중요성입니다. 손흥민과 포스테코글루의 관계가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소통이었습니다. 그들은 훈련장에서 긴 대화를 나눴고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손흥민은 일방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지 않았고 포스테코글루도 일방적으로 자신의 철학을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얼마나 진정한 소통을 하고 있습니까?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 말을 할 차례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손흥민과 포스테코글루는 서로의 말에 진심으로 귀 기울였고 그렇게 최고의 파트너십을 만들어냈습니다. 손흥민은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강제로 얻는 것이 아니라 헌신과 지혜로 쟁취하는 것이며, 진정한 스승은 자신의 철학을 맹신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믿음직한 제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요. 손흥민은 클롭에게 수비의 약점을, 포스테코글루에게는 전술의 맹점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감독들의 완벽한 철학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더 위대한 리더로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손흥민의 제자의 역설이자 손흥민 효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팀의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느꼈을 때 침묵 대신 용기 있는 목소리를 내본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리더로서 가장 믿었던 사람의 지적을 기꺼이 받아들인 적이 있으신가요? 손흥민과 포스테코글루의 관계는 우리 모두에게 리더의 자격에 대한 숙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함께 성장하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팔로워는 맹목적으로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리더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캡틴 손흥민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행한 역설적 지시와 그로 인해 탄생한 토트넘의 리더십 혁명을 깊이 있게 분석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손흥민이라는 한 선수가 돈과 명예가 지배하는 프로축구의 세계에서 오직 인격과 헌신 그리고 지혜만으로 감독의 전술과 동료의 마음 그리고 전문가의 인정을 모두 쟁취해내는 과정을 목격했습니다. 손흥민은 착한 선수의 이미지를 넘어 가장 현명하고 용기 있는 리더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는 10년의 헌신으로 토트넘 팬들에게 트로피 이상의 영원한 가치를 선물했습니다. 손흥민의 리더십이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가 보여준 역설에 있습니다. 그는 가장 헌신적인 선수였지만 때로는 감독의 지시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가장 개인 능력이 뛰어난 선수였지만 자신의 득점 기회를 기꺼이 포기했습니다. 그는 캡틴의 권한을 가졌지만 그 권한을 동료들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역설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모순적인 것들의 균형 속에서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헌신과 비판적 사고의 균형, 개인의 능력과 팀워크의 균형, 권한과 책임의 균형. 손흥민은 이 모든 균형을 완벽하게 이뤄냈습니다. 그가 보여준 리더십의 본질은 간단합니다.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것. 하지만 이 간단한 원칙을 실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끊임없는 자기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은 10년 동안 이 원칙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어느 경기에서 손흥민은 해트트릭 직전 상황에서 페널티킥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 킥을 동료에게 양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료가 득점 가뭄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기 후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해트트릭 기회를 포기했습니까? 손흥민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해트트릭은 제게 숫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동료의 자신감은 팀의 미래입니다. 이 대답은 손흥민의 리더십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개인의 기록보다 팀의 가치를 우선시합니다. 그에게 캡틴의 완장은 영광의 상징이 아니라 책임의 상징입니다. 그 진심은 결국 감독의 절대 권위마저 내려놓게 만들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는 손흥민이라는 가장 귀하고 힘든 스승을 통해 감독으로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손흥민은 내 축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 중 하나입니다. 그는 나에게 겸손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감독이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다는 것, 때로는 선수의 본능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고백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보통 감독은 선수를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포스테코글루는 손흥민에게 배웠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리더십이 얼마나 성숙한지를 보여줍니다. 손흥민과 포스테코글루의 관계는 또한 세대를 초월한 지혜의 전달을 보여줍니다. 포스테코글루는 손흥민보다 나이가 많고 경험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는 손흥민의 젊은 에너지와 현장의 직관을 존중했습니다. 반대로 손흥민도 포스테코글루의 경험과 전술적 지식을 존중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세대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울 때 진정한 시너지가 창출됩니다. 토트넘 팬들은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지켜보며 감동했습니다. 한 팬은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트로피를 들어 올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손흥민이라는 진정한 리더를 가졌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에게 축구보다 더 중요한 것, 즉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감동적인 서사가 여러분의 새로운 한 주를 활기차고 용기 있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영감으로 가득 채워주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조직에서, 가정에서 손흥민처럼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동료가 힘들어할 때 손을 내미는 것, 상사의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때 용기 있게 의견을 제시하는 것, 개인의 영광보다 팀의 성공을 우선시하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진정한 리더십이 됩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마지막 말을 기억하십시오. 손흥민은 완벽한 선수가 아닙니다. 그도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그는 완벽한 캡틴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항상 팀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리더의 자격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감동 보따리 채널에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손흥민의 어떤 리더십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실천하고 싶은 리더십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저희는 다음 영상 기획에 소중히 반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리더가 되고 싶으십니까?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리더입니까? 아니면 팀원들을 믿고 권한을 위임하는 리더입니까? 맹목적으로 따르는 팔로워입니까? 아니면 용기 있게 올바른 목소리를 내는 팔로워입니까? 손흥민은 우리에게 답을 보여주었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 속에서 탄생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날씨가 춥습니다. 몸도 마음도 따뜻하게 챙기십시오. 하지만 여러분의 리더십에 대한 열정만큼은 더욱 뜨겁게 지피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